자, 개념 28번 조건부 확률의 활용, 사건 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지금 조건부 확률 어떻게 풀고 있다? 자, 확률을 구한다. 근데 앞쪽에 누굴 쓴다? 그렇죠. 주인공을 쓴다. 그리고 뒤에 뭘 쓴다? 조건을 쓴다.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 했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할 때는, 자, 이걸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다? 그렇죠. 밑에는 조건부네. 위에는 뭐다? 주인공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나 요 위에 있는 분자나, 자 마찬가지로 요 녀석들은 경우의 수 자체로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뭘로? 확률로서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까는 우리가 전체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눠서 표를 작성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상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동전을 갖다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뭐 1부터 몇까지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카드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계속 시키는 어떤 스토리를 제공해. 그럼 그 스토리대로 우리는 분류를 해서 경우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방법대로 이제 문제를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서 익혀보자. 자, 문제 유형이니까 뭐니 해도 자,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첫 번째, 정사면체 모양의 두 주사위 A, B가 있다. 자, 주사위가 있대.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 A, 주사위 B 이렇게 있다. 근데 주사위는 원래 6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정사면체니까 4개의 면이 있나 봐. 그죠? 근데 주사위 A를 보니까 주사위 A에는 1, 3, 4, 7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 B에는 2, 5, 8, 9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다. 그런데 주사위 A, B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뭐뭐일 때 나왔다. 그죠? 조건방을 눈치 빨리 채야지. 뭐뭐일 때 주사위 A의 밑면에 적힌 수가 짝수일 확률. 빨리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적어보자.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라고? 구해야 되는 확률이? 그렇지. A에 짝수가 적혀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뭐야, 조건이 A 주사위와 B 주사위에 적힌 숫자의 합이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 홀수네요. A 적힌 숫자와 B 적힌 숫자의 합이 뭐인 케이스에 대해서?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A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인 거 누가 봐도 티가 나죠? 자, 요거 그대로 우리 또 공부한 대로 옮겨주자. 분모 자리에 누가 온다? 그렇죠. 분모 자리에는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누가 온다? 그렇지. A가 짝수이면서 A 더하기 B가 뭐인 거? 홀수인 경우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됐어? 자, 오케이. 그러면 찾아보자. A 플러스 B가 홀수인 케이스를 먼저 한번 찾아보죠. 자, 어떤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 그런 건 어떤 경우지? 여기 A하고 여기 B 주사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두 개의 녀석이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건 A가 뭐가 되구나? A가 짝수가 되고 B가 홀수가 되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또는 어떤 경우가 있다? A가 홀수가 되고 B가 짝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짝수 더하면 짝수가 되고, 홀수를 더해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더해서 홀수가 되는 건 짝수 더하기 홀수 아니면 홀수 더하기 짝수, 이렇게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보지 뭐. 요 경우부터. 자, A에는 지금 짝수가 누가 있어? 짝수가 지금 4가 있다. 4. 그래서 짝수가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괜찮나요?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는 뭐 있어? B에는 홀수가 와야 되는데 홀수가 지금 몇 가지 있어? 2가지죠. 2가지. 그래서 2가지. 그래서 A하고 B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몇 가지 있는 거야? 결국 2가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2가지 있는 거야? 요거. 어떻게 2가지 있겠어? 어차피 A에는 짝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4밖에 없으니까 4,5가 되던지 아니면 4,9가 되면 되겠죠. 이거 A, B를 순서쌍으로 본다면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까? 이번엔 A가 홀수가 되고 B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 A에는 홀수 몇 개 있어? 홀수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 세 개 있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B는 몇 개 있다? 짝수가? 네, 두 개 있죠. 두 개.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총 몇 가지 있다? 6가지가 있다. 자, 이것도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적어볼까? 6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6가지. A에 홀수가 오는 케이스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겠지. 네, 그런 상태에서 B에는 짝수가 와야 되는데 2하고 8이니까 순서상 만들면 그렇죠. 1,2, 1,8 그 다음에 3,2, 3,8 그 다음에 7,2, 7,8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폼을 딱 만들어 놨었잖아, 그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A 플러스 B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그래서 결국 전체 몇 개 있다? 8개가 있겠죠. 8개 8개 분에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내가 원하는 건 짝수가 되면서 A 더하기 B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 말하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몇 개였니? 2개였죠. 2개. 이렇게. 그래서 약분을 딱 해주면 정답은 얼마? 4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아요? 아까 표를 딱 그리는 거하고 문제 유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얘가 좀 더 우리가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느낌이 좀 더 나지,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얘가 사건 진행형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를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경우의 수로 가지 않고 확률로 확률의 입장에서 이렇게 확률의 입장에서도 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 포메이션은 똑같아. 요 폼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률로 바로 가는 거야. 바로.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A가 짝수가 되고 B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부터 가보면 자, A가 짝수. 자, 여기서 A가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4개 중에 몇 개? 1개. 그죠?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확률로 적는 거야.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4분의 1. B는 B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 홀수가 나올 확률 2개잖아. 그럼 얼마지?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어떤 경우가 있다? A가 홀수 얼마?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B가 짝수 나올 확률도 어떻게 된다? 4분의 2. 분해.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였어? 요거였죠? 요 앞에 거.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위아래 16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16은 날려주고 여기 2 더하기 6 되니까 8이 되고 위에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확률로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건데 앞으로는 문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복잡한 경우도 생겨. 그러면 확률 쪽으로 가고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저 경우의 수를 세서 가주면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면서 또 한번 익혀보자. 자, 2번째 2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질문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이 40%인 사람에게, 자, 거기서 끊어봐. 뭐라고 알려줬냐면 거짓말을 할 확률이 40%래. 40%를 우리 확률을 말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4. 그럼 이 사람이 말을 하면 10번 말을 하면 그 중에 4번은 거짓말이에요. 뻥쟁이네요, 완전. 그죠? 10번 중에 4번은 거짓말.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진실을 말할 확률은 60%가 될 테니까 진실을 말할 확률은 10분의 6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상자 안에, 자, 이거 뭔가 게임 같은데, 그죠?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있다. 흰 공 2개에 검은 공이 3개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을 하나 딱 꺼낸 거야. 공을 하나 이렇게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 공을 꺼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딱 보여준 거지. 그럼 저 사람이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검은 공이라고. 근데 사실
검은 공이라고 대답했는데 진짜 검은 공이 나왔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그죠?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때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실제로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문제의 뉘앙스가 조건부 확률인 거 느껴져? 그게 느껴져야 돼. 자, 그게 느껴지죠? 한번 표현해 볼까? 자,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확률은 뭐라고? 실제로 뭐일 확률? 실제로 검은 공일 확률을 물어봤어. 단 조건이 뭐다? 조건이 뭐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한 거야?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우리 공부한 대로 세팅하자 이거야. 폼을 딱 만들어 놓자. 분모엔 누가 온다고? 그렇죠.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한 거분에 실제로 검은 공이 나오고, 그죠? 나오고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한 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해보자. 검은 공이라고 대답을 한 건 실제 우리가 이걸 또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가 돼? 흰 공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공이 나왔는데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뭐였다? 실제 검은 공이 나왔을 때 검은 공이 대답한 거니까, 검은 공이라고 대답한 거니까 요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죠? 좀 그대로 한번 써주자고. 그대로 써보자. 그대로 써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흰 공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할 확률. 이거는 확률로 제시했으니까 확률로 가야 되겠지? 흰 공이 나왔어. 내가 여기 5개 중에서 하나를 딱 꺼냈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그렇죠. 5분의 2죠. 5분의 2의 확률로 흰 공이 나왔는데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뭘 한 거야? 거짓말을 한 거야. 오케이. 10분의 4. 괜찮습니까? 오케이. 더하기.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실제 검은 공이 나온 거야. 여기서 하나를 딱 꺼냈는데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5분의 3. 그런데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뭘 했다? 진실을 얘기했다. 얼마? 10분의 6. 됐습니까? 오케이. 이 가운데 실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게 분자 자리로 가면 됩니다. 되겠어? 오케이. 자, 계산을 좀 하려고 보니까 얘도 근데 공교롭게도 위아래가 50으로 이렇게 똑같이 있네요. 똑같이 있으니까 실제 요 위에다 계산할게. 계산하시면 분모 자리에는 8하고 18 해서 8 더하기 18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오면 된다? 8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야? 26분의 18. 자, 2로 약분해볼까? 2로 약분하면 얼마? 13분의 9라고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결국 요 폼, 그리고 요런 폼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라는 걸 익히는 것 뿐이지, 실제 이제 보통 분모들이 그런데, 분모들을 계산하러 가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을 구하는 실력 자체가 있어야 조건부 확률도 맞출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조건부 확률을 맞추려면 어차피 확률을 잘해야 돼. 그죠? 확률을 잘하려면 선생님이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된다 그랬지? 경우의 수 순열 조화? 거기가 기본인 거야. 누가 경순조를 잘하느냐가 결국 확률도 잘하느냐를 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 꼭 복습 자주 해줘야 돼. 물론 쌤한테 계속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쌤이 경순조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고 있죠? 우리 주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경순조 문제를 쌤이 주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그러면 또 다음 포인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